안녕하세요. 원쌤이에요. 자, 우리 빔케어 BIM 뉴스 우리 지난주 쌤이 이런 거 했죠? 자,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약속했듯이 새로운 소식 자 들고 왔어요.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로드맵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이렇게 정확히 돼 있고요. 자, 쌤이랑 여기 내용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요, 이거 타이틀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뭐 이런 거 치면 나오겠죠?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컨텐츠 이렇게 보니까 배경 및 필요성, 배경 필요성. 두 번째, 문제점 진단, 문제점. 그리고 비전 및 목표, 핵심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이렇게 깔끔하게 5가지의 컨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쌤이, 얘를 컴퓨터로 띄우려고 하다가, 쌤이 또 아날로그 감상을 또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컴퓨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쌤이 다 읽어봤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건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쌤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를 다 없애버리고 원호식 제 이름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요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 강의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얘는 필수.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자,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21년, BIM이 이제 훅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진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21년부터 원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유튜브 컨텐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 빔케어 교육연구소는 유료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유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그만큼 필요해서 가격을 내고 남들보다 더 빨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기존의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하거나 원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 교육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하지만 깨알 같은 팁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원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접하시면 끝. 자,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추진 배경이 뭐냐? 빔은 건축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한 잠재력 높은 미래 혁신 기술. BIM은 4차 산업혁명과 건축산업의 미래죠. 그래서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 가능. 세계 경제 포럼 2016년에 했던 건축 건설 산업의 파급 국가로 BIM을 선정한 바 있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린 빌딩 BIM은 우리가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BIM 기반 설계는 설계 오류 및 시공 오차를 최소화를 통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켜 설계 사무소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 그거 누가 몰라요? 자, 쌤이 보자고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자, 품질 향상이잖아. 품질 향상 결국 생산성.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음표가 나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2D에서 3D 시대의 흐름이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리고 2D에서 3D, 4D, 5D로 가는 거는 그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에 숨은 거. 2D 체계에서 3D 체계로 갈아타면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 어마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효과죠.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성 향상이 돼요. 100%입니다. 우리가 2D보다는 3D가 정보의 양이 어때요? 더 많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기존에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던 도면 장수만 채우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좀 더 시공에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시공을 먼저 해보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내 디자인이, 내 설계 아이디어가 시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를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 가상 시공을 해서 검증해야 된다. 2D 단계에서는 우리 뭐예요, 주가? 2D 레이아웃, 도면 만드는데 주잖아. 허가를 막기 위한 도면. 실제로 그 도면 CD 도서 갖고 시공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설계사에서 우리가 3D만 하는 게 아니죠. 3차원으로 생각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정보를 디지털 3D 공간, 3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미리 내가 설계한 거를 구현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서 2D 체계, 2D의 오류를 누가 알고? 설계자가 인지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값진 결과물이죠. 그냥 우리가 2D로 했을 때보다 한 차원 격상시킨 3차원 정보를 시공사한테 딱 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2D 체계보다 어때요? 정보 자체가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공 생산성에 기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2D에서 3D 이상의 정보로 가는데 정보 구축에 대한 이 비용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다. 뭐 일단은 구체적으로 뒤에도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또한 빔은 스마트 건설 자동화 모듈화 디지털화를 위한 건축물 정보 통합 및 서비스 지원 체계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렇죠. 우리 건설 산업의 4차 산업혁명,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공,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VR, A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설계보다는요, 시공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코스트 다운이 주거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건 시공 단계가 맞아. 그래서 쌤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빔을 활용한 건축 산업 전 생애 주기에 체계적인 관리 필요. 그렇죠. 우린 관리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나 설계 디자이너야. 디자인했어. 허가 냈어. 그리고 CD 도서, 설계 도서, 시공을 위한 시공 도서 납품했어. 손 딱 들고 난 내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연결이 돼야 돼. 설계, 시공, 건축주, CM, 감리, 뭐 다 와야 돼. 우리 한 곳에서 통합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리가 필요해야 돼. 우리는 관리가 필요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효과적인 유지 관리 필요성 증대.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비용보다 이 건물이 만들어져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수명이 다 했어, 이 건물이. 그래서 폐기돼. 그때까지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유지관리는요,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는 건설 행위가 자제되고 우리 환경부에 따라서 아마 쉽게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열리겠죠. 그럴 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는 유지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빔 활용하여 계약 설계, 시공, 유지관리, 건축물 정보관리 등 전 생애 주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아직 없다는 거죠. 자, 새로운 시장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빔 관련 사업주가 이렇게 이제 막 초읽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거지. 선진국은 빔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했대. 그렇죠. 많은 노력했죠. 뭐 실제로 원쌤이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디지털 건설 산업 중 빔 시장은 가장 큰 규모, 당연하죠. 건설 산업이 엄청 크죠. 세계 주요국 미국, 중국, 영국 등 대상 빔 시장은 22년까지 연평균 19.5%로 성장률 지속 전망.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이 커지네요.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시장이 19.5% 22년까지 새로운 먹거리죠.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 좋대.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의 설계자에 대한 빔 요구 증가 추세로 국가적 차원에서 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선진국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에요. 영국 약 48%, 반이죠. 그리고 덴마크 약 78%. 어마어마하네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직 때를 못 벗었어. 뭐에? 개발도상국의 때를 못 벗었어. 그러니까 아직 후진국인 거야. 남아있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BI에. 2006년부터 BI에 울부짖었는데, 지금 202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래. 그렇죠. 증명하는 거지. 얘는 뭐 쌤이 뭐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래요. 이런 정책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미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의 설계자에 대한 빔 요구 증가. 자, 선진국은 그렇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건축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 왜? 이미 선진국들은 BIM에 대해서 48%, 덴마크 78% 이렇게 막 끌어올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했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개도 없어. 2006년부터 했는데도 말이야. 2006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 할 뭐가 없는 거야.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건축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 뭐 이렇대. 그래서 자, 문제점 진단. 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쭉 거놨어. 빔 활용을 위한 기준,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동안 원했던 거. 행정 시스템의 개선. 자, 기준 제도, 설계 시공 단계별 빔 모델 작성 및 빔 모델 도서 제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이드라인, 지침서, 현업 활용성이 미흡. 자, 이게 뭐냐면 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설계 도서, 건축인의 약속으로 해서 어떤 기호가 약속이래. 우리가 이런 표현은 이런 기호를 씁시다. 우리가 도면의 인면선은 어떻게 씁시다. 단면선은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인면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나도록 더 두껍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계 도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인이 전 세계 모든 건축인들이 약속을 해서 설계 도서라게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 CAD라는 녀석의 표준.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한국 기준. 한국 표준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표준. 약속으로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전 세계 건축인들이
도서라는 거, 설계 도면만 봐도 다 어느 정도 볼 줄 알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들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의 설계사무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계사무소가 있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개또라이들이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표현력이 뭔가 독특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나는 특별하니까. 스페셜티, 나는 뭔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다 회사마다 다 표준을 어기고 있어. 우리 세움터 도서 올리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죠. 2006년 세움터라는 걸 시작으로 해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속 발전이 왔는데, 회사마다 쓰는 라인 두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다 달라, 기준이. 그래서 사무설계 가면 사무설계 표준, 정린 가면 정린 표준, 막 이렇게 다 있어. 대기업들도 우리가 표준이야, 우리를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못해 CAD 기반도 안 돼 있어. 근데 이거 안 됐잖아. 있어도 CAD도 그런데 BIM 더 하겠죠. 이것도 기준 이런 거 전무하다 이거야. 쌤 같은 사람이 이제 큰 프로젝트도 했고 자그마한 프로젝트도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부터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까지 거기에 대해서 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오죠. 보기만 해도. 얘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BIM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다 나온다고 말이에요. 쓰잘데없는데 노력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없어.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 300억 이상 공공건축물이나 뭐 이런 입찰되는 것들을 보면 다 BIM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빔 내용 보면요, 와 대단하죠. 이게 우리가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에서 BIM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얘는요, BIM은 그냥 옵션인 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꺼다 놓은 보일자루처럼 그냥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만 BIM 하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점 나오잖아. 문제점 진단. 그래서 현업 여기 보면 어쨌든 가이드라인, 지침서, 현업 활용성이 미흡. 당연하죠. 의미도 없는 가이드라인 사용할 리가 없겠죠. 현장 적용 중심의 BIM 도서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건축물 용도, 공정별 활용 가이드. 그렇죠. 병원이면 병원에 맞게, 뭐 호텔이면 호텔, 주택은 주택, 뭐 우리 카테고리 많잖아. 거기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 만들면 안 돼. 뭐 LOD, 뭐 LOI, 뭐 이따 개소리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기준 아니야.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동안 BIM을 해왔던 노력했던 실력이 있는, 실제로 말만 나불나불 된 교수들 따위 말고 실제로 저 밑바탕부터 모델링부터 해갖고 10년 이상의 BIM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전문가가 해야 돼. 이론만 아는 사람이 하면 이론으로 끝날 수가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BIM이 폭망한 거는요, 언쌤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론만 다박한, 그것도 제대로도 알지 못하는, 나름 자기가 정확히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BIM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진짜 BIM을 하는, 정말 BIM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면 진작에 BIM 활성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에나마나, 지금에서야 이렇게 그래도 뭔가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이놈의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 우리나라 되게 재밌는 나라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장 적용 중심의 BIM 도서 작성 지침, 이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해요. 현장 중심이라는 거가 아니라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쌤이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이제 대부분 다수가 경험하지 못한 BIM을 하는 설계사무소가 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검토하는 담당 허가권자들, 공무원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혼란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뭐가 긴지 뭐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미국 기준에 레벨 1, 2, 3, 5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와, 이런 거예요. 특히 정말 아주 값진 비유를 하자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밥을 주는 격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보자고요. 건축행정 시스템 빔 데이터 수용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 뭐 세움터에서 돼 있죠. 빔 활용 인허가를 위한 시스템 기능 비. 이거 참 재밌어. 다음 애초에 우리 보자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보자고요. 자, 인허가. 자, 인허가 업무. 자,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법규, 친환경, 요것만 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 행정 부서가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건축과 기본 법규 체크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법규 건축법을 모두 다 포용하면서 BIM을 한다? 우와, 이거 아마 AI 기준으로 뭔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건축법 엄청 복잡하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요.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2D CAD 도면, CAD 2D라는 베이스보다 3D라는 정보가 표현이 더 보기 좋고 읽기 좋고 분석하기 좋다. 자, 2D로 된 네모 박스와 3D로 된 네모 박스를 비교해 보자고요. 정보의 정보 전달 활용성이나 보는 거나 읽는 것들이 얘가 위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 그동안도 잘 해왔잖아. 행정 서류 검토. 이거 못하지 않잖아. 얘도 지금 잘 하잖아. 근데 얘를 이걸로 표현해 줘봐. 이거보단 이게 더 어때요?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 이거지. 걱정할 게 1도 없어요. 2D에서 3D로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 CAD 도면 갖고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3D를 쓱 밀어두니까 얘가 너무 새로워서 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에 많은 정보량에 의해서 2D가 더 쉽다. 매번 했던 일들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착각인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보고 정식적으로 얘의 흐름을 타다 보면요. 2D보다는 3D가 더 훨쉬워. 지금 되게 재밌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걸 앞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2D에서 3D로 정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계속 넘어오다 보면요. 당연히 2D보다 3D가 낫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근데 건축 행정 시스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인허가를 위한 시스템 기능 미흡. 그리고 BIM 기반 법규 자동 체크. 이게 이제 해외 나라의 솔리브리였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법규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한 2012, 13년도에 이렇게 쌤이 강남에서 KBIM 이제 같이 운영할 때, 그거 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나라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은요,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법규 자동 체크. 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뭔가 방법을 하겠다고
정당한 요구에 대가가 주어지면 다 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2D 도면 추출 등의 2D 도면 추출. 아,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서 2D 도면 추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있는 거야.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부분 확대 평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 추출이라고 자꾸만 어필을 하는데 완전 자동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키캐드나 레빗이나 내가 부분 확대 평면도가 필요해. 그러면 기본, 아주 기본적인 모델링 된 거에서 걔를 부분 확대 평면을 끄집어낼 수 있어. 우리가 드로잉을 안 해도 자동으로 갖고 온다 이런 걸. 하지만 표현력, 우리가 100분의 1 도면과 20분의 1 도면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표현 방법이. 디테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 맞게 뭐가 돼야 된다? 드로잉이 돼야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후작업이 돼야 된다. 자동은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툴이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했지만 현존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도면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어쨌든 2D 도면 추출 등 요소 기술 개발과 허가 건조의 빔 도서 관리를 위한 업무 집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BIM을 경험한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죠. 관이 허가권자가 해야 되는 매뉴얼,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뭘 해야 되는 매뉴얼은 이미 원센 정도 된 오래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죠. 로드맵. 조달청 LH의 공군건축 사업은 빔 적용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 건축 사업의 BIM 적용을 위한 로드맵이 없다. 당연하죠. 민간 건축 이거 한다라면 막 뒤집어질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요. 조달청 대형 사업 위주의 빔을 총 사업비 300억 미만 중소기업 사업의 확대. 오호. 이제는 300억 미만도 한대. 300억 미만. 공군건축 사업으로 BIM 확대. 이제 하겠다는 거죠. LH 신규 공무지구 중 20년 25%, 22년 50%, 24년 100%. 자, LH는 쌤이 봤을 때 더 이상 국내 아파트를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 시장은 뭐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 레미안 뭐 이런 것들 계속 만드나요? 안 만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주택이 건설에 많죠. 많은 건 맞아. 하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끝물에 와서 BIM 한다? 이것도 굉장히 뒷북 같아요.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자, 쌤이 이렇게 보니까 빔 활용을 위한 기반 부재 및 기술 개발 미진. 뭐 잘 분석한 것 같아. 문제점을. 부족하죠. 엄청 부족해. 기반 부재라는 게 뭐냐면 국제표준 ISO 16739, ISO 19650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빔 국가표준과 데이터 관리 환경 등 빔 활용 기반 비용 없죠. 공통된 데이터 표준 코드, 데이터 활용 지침, 성과품 표준 지침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의 개발이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한 거죠. 기술 개발의 미진, 세계 주요국은 법규 검토, 설계 품질 관리, 시공성 검토 등 다양한 빔 기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 자동화 좋아하지 말아요. 당신 일자리들 다 없어집니다. 쌤이 굉장히 우리 매트리스 가면 아키텍처 단 한 명 있죠. 그 디지털 세계를 만든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오면 건축가가 뭐가 필요해? 그쵸?
시공자가 뭐가 필요해? 설계 딱 돼 있는 거 로봇이 다 할 텐데, 머지않은 미래에 할 거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만드는데 쫓아가지도 못할 꿈을 자꾸만 꾸면 안 된다는 거야. 현실 가능한 꿈을 만들어야지 내가 목표를 쌓고 실천을 하고 자꾸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이러는 거죠. 너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금나라 뚝딱 하면 뭐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이거는 선진국이 이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뭐 자동화 기술, 반자동화 뭐 이러면 뭐 이해하겠는데, AI 기반 유지관리 기술 이런 걸 할 수 있어. 사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이나 카테고리들을 우리는 좀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 가능해.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설계 시공 자동화 기술 아주 좀 그렇죠. 쌤이 봤을 때는 한 20년, 40년 뒤에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40년? 앞으로 40년? 그 정도 되면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생각보다 AI 기반 컴퓨터가 더 좋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런 시대 오죠. 쌤이 작년인가 들었던 것 같아. 어떤 공간의 구성이나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빅데이터를 모았어. 사람들의 나이대, 성별 이런 것들이 데이터 싹 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축가가 디자인한 공간보다 컴퓨터가 그 맞춤형 표준 사람을 표준 삼아서 디자인한 게 더 어떻다? 좋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해. 근데 전체적인 창조 작업, 창조적 작업에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디자인적 요소, 일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자동화 좋아하지 말자. 쌤이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놨어. 그래서 빔 설계 시공 자동화 기술, AI 기반 유지 관리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빔 요소 기술 개발 필요. 하지만 아키텍처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혹시 알아?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폭주해갖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끔찍하죠. 기계들의 반란. 그래서 우리는 좀 인간이잖아. 휴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디지털을 정복해야 되는데, 기계가 인간을 정복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체계 미흡. 이거 아닌데. 빈케어 교육연구소 있잖아요. 자, 교육 프로그램, 산재된 교육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선재되어 있대. 자격증, BIM 자격증 운영으로 인한 설계 실무자의 빔 수행 역량 부족. 이거 뭔 말? 말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아. 이거 좀 자격증으로 인한 설계 실무자의 빔 수행 역량 부족. 자격증 운영하고 설계 사무소 빔 수행 역량 부족은 뭔 상관인데요. 자, 국내는요, BIM 민간 자격증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뭐, 살아남은 거는 뭐, 우리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하는 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격증 라이센스는 되게 좀 애매하긴 해. 자, 우리나라 건축사 라이센스도 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인증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라이센스보다 인증제로 가서 실제로 현업에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냐, 이게 중요하지요. 뭐 저기 남이나 빌려주고 뭐 도장 남 빌려주고 이런 거 다 그냥 새고랑 채워야 돼요. 옳지 않은 거죠. 쌤이 여기다가 극혐 문제점이라고 적어놨어. 뭐냐면, 자, 빔 수행 역량 부족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빔 전문 업체한테 외주를 준다. 이게 극혐이라는 거지. 쌤이 언젠가 옛날부터 이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쌤도 이걸로 돈을 벌었지만, 자, BIM
용역. 빔 용역. 이게 말이 좀 아웃소싱이지. 우리는 이 BIM은 결국은 건축 모든 것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지. 핵심. 근데 설계사가 있고 지네들 빔 한다 깝치지만 결국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빔 하는데 아주 요만큼의 돈으로 진짜 설계비는 1억인데 300원 뭐 이렇게 해갖고선 용역을 준단 말이야. 껍데기만 맞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빔 용역하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낮아져. 효율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한다고 막. 돈에 맞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사 이게 건축의 모든 건데 정보의 모든 것이잖아. 근데 용역을 이렇게 적은 돈을 주다 보니까 저품질이 나오는 거야. 결국 이럴 수밖에 없어. 돈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네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에는 우리는 한다고 걸어놨는데 프로젝트도 땄어. 어떻게 외주 줬어. 돈은 많이 주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줘. 이런 데 굉장히 많아. 대기업 막 여기서 막 떠들고 싶은데 쌤이 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품질의 결과물이 나와. 그러니까 BIM 뭐 이래 말만 거창했지 결과물이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빔 의미가 없구나. 잘못된 거야 다. 그래서 외주 용역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냥 본질적으로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거야.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그거 남의 거 돈 조금 받으면서 빔 한다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이제 급급하니까 남의 거 그냥 뒤치다거리 하고 BIM 하고 그래서 좋은 거는 메인에서 다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실제로는 돈도 못 받으면서 그지처럼 그 말 그지죠 그지 구걸하면서 일이 났다고. 그게 뭐예요? 같은 건축사끼리 전문가끼리. 그래서 극혐이라는 거지. 그래서 빌딩 스마트 옆에 뭐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5개의 과정이 뭐 있고 한국 BIM 학회 전문 실습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빈건축 특별전문과정, 현대기술교육원 빈건설관리, 빈케어 교육연구소도 있어요. 3D 모델링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실제 사업 추진 시 BIM 협업의 한계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빔 전문가 양성 한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 기초가 되는 거. 3D 모델링이 메인이에요. 얘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3D 모델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1, 2, 3년차 그냥 프로그램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그거 시키니까 뭐 돼요? 매니저라고 앉혔는데 매니저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스터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빔 하겠다고 앉아있으니 심지어 대기업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 빔 관리팀장 맡겨놓고 관리하라니 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프로그램이나 조금 만질 줄 아는 그냥 1, 2, 3년 차 빔 뭐 프로젝트 몇 개 해봤던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3D 모델링이 본질인 건 맞아. 근데 누가 그걸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헤드, 맨 위에 리더가 제대로 박혀 있고 거기에 관리자들, 매니저, 그리고 모델러까지 맨파워 구성이 정확히 해야 돼. 누가? 빔 마스터가. 그거를 못했으니까 이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3D 모델링 중심의 교육. 3D 모델링 중심. 처음 우리가 일을 하나 할 때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뭐예요? 청소하는 법, 관리하는 법. 아주 조그만 일부터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BIM 하겠대.
뭐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빈 건설 관련 BIM 전공하면 다 잘해요. 박사고 이러면 다 잘할 것 같아요. 실무가 없는데 처음 맨 밑바닥부터 모델링 하고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건축에 대해서 이해 폭이 넘쳐나면서 얘가 스스로 노하우를 쌓아갖고 한 진짜 전문가, 찐 전문가가 이걸 해야죠. 그냥 뭐 타이틀만 있고 교수고 건설 관련해서 박사고 이런 사람이 한다고 BIM이 되지 않습니다. 왜? 3D 모델링을 모르니까. 애초부터 안 해봤으니까. 얘가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스터 안 치면 망한다. 쌤이 우리나라 꼴이 그래서 그래요. 해외에서 빔 한다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면 사실 입만 이렇게 동동 떠있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딱 나오거든요, 견적이. 어쨌든 쌤이 봤을 때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가장 베이스며 중심에 있는 거는 정보를 만드는 3D 구성하는 거다. 툴 교육이다. 툴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 다음도 가는 거고 그 다음도 가는 거다. 그래서 툴 교육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역량 관리 체계, 빔 참여자의 역량 평가, 경력 관리 방안 미비. 이거는 대중적으로 빔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확보를 해야 돼. 불특정 다수가 있고요. 설계를 하는, 시공을 하는 건축인들이 있는데, 예전의 과거처럼 DWG, CAD 프로를 내라 이게 아니라, 뭘 써도 좋다. 대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통 포맷 파일로 제출을 하거나 PDF도 괜찮다. 뭐 3D PDF 이건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2D e스포츠 도면 최종 결과물도 기존 베이스와 똑같이 맞출 수 있잖아. 사실은 다 되는 거야. 말이 되고 지금도 다 하루아침에 바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봐서 두려운 거지. 쌤이 봤을 때는 지금도 하루 그냥 내일부터는 인허가 BIM으로 하십시오. 이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못하면 전문가 아니죠.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이지 BIM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건축의 아주 목적성, 얘를 하는 아주 본연의 목적, 이거는 똑같아. 빔이나 건축이나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서로 좋자고 하는 거죠. BIM은. 우수 인력 관리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빔 참여자 경력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그래서 쌤은 그래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교육이에요. 기초 대학 아니면 우리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이런 데에서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지금 잘못됐어. 교육부터 돼야 돼요. 빔 베이스, 빔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2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3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설계 수업해야 되고요. 그런 시공 수업해야 하고, 그런 환경 배워야 되고, 그런 기계, 그런 전기, 설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송두리째 바뀌지도 않고선 BIM 한다? 걔 뼈다구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인적 자원 지원 체계, 빔 사업 참여자의 지식과 정보 공유 및 협업, 컨설팅을 위한 지식 공유 시스템 부재로 빔 활성화. 거짓말한다. 자, 우리나라의 카페나 이런 거에 정보 공유를 시도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자, 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2016년 국내 빔 종사 전문가는 생각보다 많다. 정부 지원에서 인프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거나 뭐 이런 사적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나마 대우를 주고 인프라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공인이잖아. 공인적으로. 그래서 국가 빔센터라는 게 이제 향후 운영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인력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등급이 있어 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는 그냥 이미 나와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원쌤한테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공식 빔 운영 조직 부재로 빔 통합 관리 비움. 통합 관리 기관 부재. 그쵸? 없죠.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까지 어떤 이런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해. 맞죠? 이건 맞아. 엄청난 거야. 그래서 빔 관련 연구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실행 전략 수립의 한계. 그래서 국가 관련 국토부 조달청, 캔고, 시군, 건축 관련 담당자가 메인이 또 있어야 돼. 각 우리 건축, 국가 산하기관에 빔 전문가들이 다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거지. 막말로 그래요. 원쌤한테, 자, 이런 거 해주십사. 그러면 쌤이 가격 대비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데 효율이 매우 낮잖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쵸? 근데 뭐 그런 건 좋아요. 국가에서 하는 빔 메인, 컨트롤 타워 이런 데라면 국가의 부름을 응해서 갈 의향은 있지만, 일개 조그만 데를 위해서 원쌤이 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빔케어 교육연구소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이 많은 사업체 다 때려치고 가기에는 원쌤이 시간당 인건비가 맞지가 않죠. 그런 거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빔을 지속해온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다. 많아요. 실제로. 안 찾으니까 그런 거지. 자꾸 껍데기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대단한 사람들 찾는데, 쌤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업에서 일을, 수많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연구를 오래 한 사람 옳지 않습니다. 빔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 성과평가, 통합정보관리체계 플랫폼 운영, 시범사업 지원을 등을 위한 빔 통합관리기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빔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힘이 주어져야 돼.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컨트롤 타워들은. 원쌤의 의견은 사람은 충분히 이미 있다. 신산업 확장 전략 미흡, 디지털 건축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부재로 급속히 변화하는 건설 시장의 대응 미흡. 참 답답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다 없다 그러고, 뭘 없다 그래. 이미 있다니까. 이미 우리나라는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기술력을 갖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한번 모집해봐요. 당신네들이 보는 눈, 시야각으로 사람을 찾지 말고요, 진짜 빔을 했던 사람 위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그래. 근데 쌤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상과 벌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상을 주되, 잘못된 거에선 기존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벌로, 법적인 수단으로 대응해야 된다. 당연하죠. 빔이라는 건요, 그동안 우리가 2D 설계로 다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뭉뚱그려 갖고서 좋게 넘어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빔 시대에서는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빔 시대에서는. 그래서 상과 벌이 엄청나게 존재해야 되고, 강제적 국가 차원의 빔 의무화가 되면 빔 건설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맞아요. 자, 내일부터 빔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는 소리 하잖아요. 그건 그냥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건축가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급 인력들은요, 적응력도 엄청 뛰어납니다. 그냥 툴툴거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시장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애기처럼 대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를 너무 진짜 과잉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살벌하게 해도요, 이 시장은요 더 활성도가 있게 살아납니다. 안 해봐서 그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 신산업 발굴, 건축 디지털 산업 구축, 정책 로드맵, 이런 거 R&D나 시장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 쌤이 앞서 말했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치킨 게임을 할 게 아니에요. 빔 그냥 딱 때려놓고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빔 하고 민간 건축까지 빔 한다 이렇게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금방 또 적응이 돼요. 이러면서 민간 BIM 시장 막 살아나고요. 막 돈이 막 들어와. 왜? 기회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잘 돼 있고 정보가 빠르고 이런 데는요, 돈이 된다 싶으면 뛰어드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빔 딱 해야 된다 하면 부동산 업계부터 다 뻘게 관심 대상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얼른 몰려, 사실은.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커요. 뭐 주식보다는, 뭐 주식도 크긴 크겠지만, 아직까지는 동산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이런 큰 시장에서 빔이 이렇게 열린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걱정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거요, 시장 만들어지면 다 따라와요. 걱정할 필요 1도 없다. 자, 해외 빈 동향이 딱 이거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5 이상 프로젝트는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야. 처음부터 설계, 시공, 뭐 건축주, 얘가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IPD는 통합 프로젝트 발주 방식,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 참여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예전에 디자인 플러스 엔지니어 뭐 이렇게 합쳐갖고서 뭐라고 했는데, 맞아요. 설계와 시공이 합쳐져야 돼, 사실은. 왜냐면 돈의 분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었고, 책임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설계와 시공이 좀 융합이 돼야 돼, 한 뭉떡은. 그렇게 해서 건축주, 실제로 건축주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데, 미국은 2015년이야 벌써. 2015년 기준이래. 그래서 47개 빔 가이드라인과 표준이 발행됐대. 빔 기반 법규 자동 체크 개발과 설계 정보 품질 관리, 건설 안전 관리, 시공성 검토 등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이다. 다양한 개발 중이죠. 민간 시장에서는 이것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AGC 건설협회연합이나 CMBIM 교육을 통해서 자격 인증, 저 협회는 이런 것들을 한대. 우리나라 협회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민간이나 빌딩 스마트 협회란 민간 자격증보다는 우리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신임하는, 아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빨리 활성화가 되죠. 자, 위원회, 뭐 빌딩 스마트 연합회, 뭐 NCS. 그래서 이 NCS라는 게 그죠? 내셔널 캐드 스탠다드죠. 국제통합 캐드. 그래서 국가표준 캐드, 뭐 그리고 MBGO, 내셔널 빔 가이드 포 오너드, 국가 빔 발주처 지침. 이거 좋다. 오너 지침. 뭐 영국으로 보면요, 2016년 4월부터 영국의 모든 중앙 조달 건설 프로젝트는 빔 숙성도 레벨에 근거하여 레벨 2 의무화 달성을 하도록 요구. 와, 대박. 그쵸. 영국 좀 늦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벨 1, 2, 3, 4, 4단계 레벨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까지 의무화 시켰대. 와, 그래. 나라 차원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 자, 인력은 BRE, 빌딩 리서치, 뭐, 영국 건축연구소래,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자격증 운영하고요. 영국 표준 협회 위원회가 있대. 뭐, 이렇게. 싱가포르,
건축 표준 정보 중앙 저장소 설치와 세계 최초 빔 전자 제출을 시작. 와, 08년도 했네. 세계 최초로 BIM 전자 제출을 시작을 했대. 그래서 5,000회배, 5,000m 제곱 이상 프로젝트의 빔 전자 제출 의무화 15년도. 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국가 차원에서 빵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빔 시장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굉장히 많이 했네. 자, 쌤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루즈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비전 목표 그리고 핵심 추진 과제 뭐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요. 얘는 우리 2부에서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어떻게 한다? 해준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